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 이해기법 중 직업 상담 과정이 전이된 오류, 유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전이된 오류, 유형 세 가지인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의 오류죠. 자, 상담 과정 중 이야기 삭제, 불확실한 인물, 불분명한 동사 등을 사용할 때 나타난다. 자, 이게 정보의 오류고요. 두 번째, 한계의 오류죠. 내담자가 한정된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정하거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하고요. 자, 논리적 오류입니다. 상담 과정을 내담자가 왜곡해서 생각하는 경우에요. 잘못된 인과관계 오류죠. 자, 요게 뭐냐? 요거는 내가 상담만 받으면은 나는 취업할 수 있다. 요거를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논리적 오류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직업 상담의 문제 유형 중 청소년들이나 진로나 직업, 청소년들이 진로나 직업 선택 시 의사결정을 미루는 두 가지 유형을 쓰고 설명하시오. 자, 두 가지니까 우유부단이랑 무결단성 두 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유부단은 아시죠? 자, 내담자 자아와 직업색에 대한 정보의 결핍으로 발생한다. 요거는 좀 외워줘야겠네요. 정보 결핍 때문에 우유부단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정보와 상담을 통해서 우유부단을 해결해주면 되겠고요. 자, 무결단성은 내담자의 무력감이나 부모의 지시, 강압에 의한 직업 선택을 하였거나 환경에 의한 압력으로 자주 발생한다. 자, 그래서 요 무결단성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주어지고 상담이 종결되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아니더라도 또 아시는 내용 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백의 인지적 상담에서 인지적 오류 세 가지를 제시하고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한 5가지, 6가지가 못해 있는데 우리가 외우기 쉬운 것만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적 오류 세 가지. 흑백 논리죠. 판단 과정에서 이분법으로 나눠본 오류고요. 두 번째, 과도한 일반화죠. 한두 가지로 일반화하여 여러 상황에 적용하는 오류죠.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다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화, 자신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시키는 오류예요. 자, 그래서 요 흑백 논리, 과도한 일반화, 개인화가 인지적 오류의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이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GOT, BIS, PSS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먼저 GOT 보시면 일반 직업 분류죠. 그래서 흥미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홀랜드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다. 요게 제일 첫 번째 등장을 하죠. GOT. 홀랜드 6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BIS 기본 흥미 척도죠. 특정 활동 주제에 대한 개인의 흥미평가, 개인의 흥미평가를 제공하고요. 우리 앞에 나왔던 일반 직업분류, GOT의 하위척도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6가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홀랜드 6가지 유형을 나눈 게 GOT, 일반 직업분류였는데 이 기본 흥미척도인 BIS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하위척도 25개가 제공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PSS, PSS죠. 자, 개인 특성 척도입니다. 일상생활과 일의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학습, 리더십, 모험심 등의 유형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 특성을 척도를 하는 건데 어디서? 자, 일상생활과 일의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내담자의 성격 사정의 목적을 설명하시오. 자, 세 가지 설명하시오네요. 자, 성격 사정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인식 증진 가능하고요. 작업, 불만족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작업 역할, 작업 환경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격 사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심리검사의 유형 중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을 세 가지씩 쓰고 설명하시오. 자, 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투사적 검사의 장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양하고 독특한 개인의 반응을 통해 개인을 잘 이해한다. 자, 개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검사에 대한 방어적 반응을 무력화한다. 자, 검사에 대한 방어적 자세를 취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무력화하기에는 투사적 검사만한 게 없더라. 라는 거고요. 세 번째. 다양한 표현을 유도하여 무의식적인 내용을 이끌어낸다. 자, 검사자의 무의식적인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단점은 뭐냐?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조금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검사자나 상황 변인이 검사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검사 채점이나 해석을 할 때는 아무나 하면 안 되겠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단점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의 철학적 과정 5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 요거 1차 준비하시면서 많이 보셨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가치를 지닌 유일한 존재이다. 두 번째, 인간은 성장력을 지닌 존재이다. 세 번째, 인간은 선하며 이성적이고 믿을 수 있는 존재이다. 네 번째, 인간은 결정을 내릴 권리와 미래를 선택한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죠? 자, 5번째, 인간을 알기 위해 개인적,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성장력을 지닌 존재다. 성장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선하고 이성적이고 믿을 수 있다. 선하다. 자, 네 번째, 결정의 권리 미래.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미래 선택. 자, 다섯 번째, 인간을 알기 위해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해서 5가지 키워드 잡아놓고 풀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자, 심리검사에는 선다형이나 아니오 등 객관적 형태의 자기보고형 검사, 설문지 형태 검사죠,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검사가 가지는 장점 5가지를 쓰시오. 자, 요거 문제도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사의 실시, 채점, 해석이 쉽다. 그렇겠죠? 자, 두 번째,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어 있다. 그렇죠. 객관적이니까요. 그리고 검사 시행기간이 짧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비용이 경제적이다. 자, 실시가 쉽다라는 거죠. 실시 쉬움. 자, 그리고 5번째, 검사자나 상황 변인이 검사 반응에 영향이 없어 객관적이다. 즉, 객관적이라는 특징에서 나올 수 있는 장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단점 보겠습니다. 심리검사에는 선다형이나 아니오 등 객관적 형태 자기보고형 검사가 가지는 단점 3가지를 쓰시오. 자, 약간 장점이었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가 사회적 바람직성이라는 차원에서 검사 문항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검사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걸로 표현될 수 있고요. 두 번째, 개인이 응답하는 방식에 부정 또는 긍정적 응답과 같은 일정한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반응 경향성이나 묵종 경향성에 의해 반응이 오염될 수 있다. 자, 그런 거죠. 내 주관대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습관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어려운 말로 반응 경향성, 묵종 경향성에 의한 반응이 오염될 수 있다. 자, 반응이 어쨌든 일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문항의 응답이 제한적이어서 왜? 객관성이니까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검자의 감정, 신념 등 무의식적인 요인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 그래서 이 자기보고형 검사는 수검자들의 무의식적인 요인을 밝히는데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서 대화를 가로막는 상담자의 반응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그러니까 내담자가 싫어할 만한 행동이 뭐냐 이거죠. 첫 번째, 너무 이른 조언입니다. 자, 내담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조언을 하면은 기분 나쁘죠? 네가 뭘 알아? 그죠? 두 번째, 가르치기입니다. 자, 우리 내담자는 우리가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상담받으러 온 거죠. 상담자가 내담자를 가르치려 든다면 내담자는 이야기를 줄이거나 상담자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됐고요. 그리고 지나친 질문입니다. 자, 지나친 질문은 내담자를 수동적으로 만들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